자, 오늘 풀이할 사주는 올해 46살 된 남자분의 사주예요. 사주를 보면은 일간 경금이 경금일주예요. 이 6월에 태어났는데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는 9월에 속하고 그리고 이 가을, 그러니까 금의 절정, 가을의 절정이면은 금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6월에 태어난 것만도 굉장히 강한데 신유술에 방합을 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강하고 또 을경합을 해갖고 금이 돼요. 그러니까 합해서 이 지지에 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을경합금이 확실하게 돼서 굉장히 완강한 사주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 일지와 시지가 진술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강한 사주는 이 강한 기운을 거스르는 것보다 오히려 그 왕하면 왕한 대로 그 기운을 따라가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사주는 오히려 이제 토금이 그러니까 인성과 비겁이 그냥 희용신이 되고요. 오히려 목화가 이제 기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주에는 또 이렇게 비경겁재가 많은데 수가 없어요. 식신상관인 이제 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신중에 아주 임수가 약하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는 어쨌든 이렇게 완강한 사주는 기운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수는 와서 크게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진술충을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가 충을 한다는 건 무조건 다 흉화가 따른다, 안 좋다라고 이렇게 알고들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진술충을 해가지고 좋은 경우인데, 자, 진중에는 지장간에 을계무가 있죠. 을계무가 있어요. 을목과 계수와 이렇게 무토가 있고, 그리고 이 술 중에는 신정무가 있고 신정무 이렇게 있는데, 자, 을신충 정계충을 해가지고 이 사주의 기구신인 목화를 제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는 게 토만 남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에서 희용신이 남게 되면 오히려 좋게 된 거예요. 토가 희용신이라고 했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충에서 좋은 결과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이렇게 완강한 사주는 어떤 인생을 살고 기본적인 성품이 어떤가, 그리고 이렇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극왕한 사주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뭐 사주 구성이 이런 것뿐이지 이렇게 생긴 대로 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경금은 우선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원석에 단단한 금석이고 우직하고 강직하고 또 이런 사람이고 또 가공되지 않은 금이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나 뜻에 맞지 않거나 배신감을 당하게 되면 확 돌변하는, 그러니까 아주 결단성이 뛰어나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종역성과 숙살지기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확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딱 아주 이 을경합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 좋고 이렇게 그냥 좋은 사람의, 그러니까 품행이 괜찮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보면 딴 사람을 이렇게 돌변했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숙살직이라고 해요. 용광로에 뭐 금이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져 갖고 다른 기물이 돼가지고 나와서 완전히 변해버린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경우가 이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환경이 변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순수한 만큼의 이 순수하기 때문에 쉽게 사람한테 정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번 마음을 이렇게 열었다 하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일관성 있게 아주 우직하게 이렇게 인연이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진국인 사람이에요. 한 번 인연을 맺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아주 진국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사람은 이렇게 강한, 한 가지 오행으로 이렇게 강한 사람은 어떤 직업 적성을 갖는 것이 좋은가 한번 살펴보면은 6월은 이제 금이 왕성한 금의 기운이 가장 절정이 결실과 그 마무리를 하는 계절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엄격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군인이나
경찰, 검찰 이런 계통에 우선 이제 제일 직업이 잘 맞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의외로요, 이렇게 금이 강하니까 그냥 그 왕한 기운을 그대로 쓴다고 했죠, 금을. 그러면은 광산 개발이나 그러니까 광산 개발, 뭐 금광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돌 캐고 막 이런 그러니까 광산이나 광물 같은 거를 개발하는 그런 일이 잘 맞고, 또 이제 우리 고철 같은 거, 고물상 있죠? 고철 같은 거를 여기 술토 있고 진토 있고 하니까 고물상 이런 것도 이제 이 흙에서 땅 이렇게 흙에서 철을 막 이렇게 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물상 같은 거 그런 거를 하고, 또 철강 계통의 그런 유통업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좋은데, 왜 이제 사주가 이제 화도 없고, 그러니까 목화가 기구신이고 사주에 수가 없는데 영업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뭔가 해야 되거나 필요에 의해서는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적인 소질이 의외로 대단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렇게, 그러니까 의리 있게, 의협심 있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관리를 하면서 더불어서 주변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런 영업 같은 거,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직업은 그 정도로 받고, 이 사람이 그래서 현재 무슨 일을 하느냐 보면은 자기 사주에 맞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경인대운이에요. 이제 좋은 시절이 좀 가기는 했는데, 이제 이게 보면은 너무 비견으로 강하고 하니까 목화가 기구시니까 이제 이게 좀 어려서는 별로 그렇게 환경이 좋지가 않았고, 부친과의 인연도 크게 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일찍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물 같은 거를 주어서 나중에는 이제 고철 장사를 해요. 그러면서 점차로, 그러니까 요때가 20대, 30대가 운이 좋은 게, 이제 일단 무토는 용신의 운이 들어왔고, 이제 이 자수는 이제 한신이라고 했는데, 자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신자진 삼합을 해가지고 이 식신상관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 주변 친구라든가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동료들, 뭐 같은 업계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이제 추진을 하고 도모하면은 금생수 수생목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이제 잘 되고 하니까 서서히 이제 자기 그 입지를 이제 기반을 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30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축토가 또 이 일간 경금에 천을 기인이라고 했으니까 이때가 최고 절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철 철강 업계 쪽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상당히 인지도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이 사람이 속한 그 도시의 지역 사회에서. 그래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최고 절정의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최고 절정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직업은 이제 그렇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뭐 아무나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인생일 것 같아도 결국은 뭐 다 우리가 누구나 뭐 옆집 아저씨든 뒷집 아저씨든 내 주변에 아는 다 그런 사람들의 사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복, 처복,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보면은 이 사람은 처덕은 그다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가, 자, 여기 재성이 유일하게 월간에 투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아닌 다른 것과 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지에 통근하지도 못하고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자를 못 믿어요. 여자를 못 믿고 의심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정착을 못하고 본인 스스로 이 여자 저 여자 전전하면서 정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제 세운에 의해서
뭐 운이 좋으니까 이제 이때 결혼도 할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한다고 해도 여자를 끝없이 의심하고 집착하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붙어 있을 여자가 그다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이제 그런 얘기는 그것까지는 이제 할 본인이 워낙 지금 이제 현재 경인대운에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말을 못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붙어 있기가 굉장히 힘들고 하여튼 여자 운이 없는 거예요, 처복이. 그리고 재물복도 마찬가지로 요때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운이 좋으니까. 근데 결국은 다 남의 돈이죠. 다 남의 돈이에요. 자기. 그리고 사주에 식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다 이 을목 하나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이 많은 금들이 다 나눠 갖기에 정말 역부족이니까 결국은 돈이 없게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인목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41대 경인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금까지는 괜찮았죠. 그러니까 46살이면 지금 아마 인목대운 요쯤에 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화가 들어오는 것은 안 좋다고 했는데 지난 2022년이 이제 요때부터 운이 사실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신이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단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사람은 이제 그 고철 수집하고 이런 철강 쪽에 일을 하는데 그 값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이렇게 재성운이 들어오니까 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강 값을, 그러니까 고철 값을 이제 그 같은 업계 사람들하고 담합을 해요. 그러니까 모의를 해서 요때 이제 추진을 해서 담합을 해갖고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해서 잘 진행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 갑진년이 되면서 이렇게 각경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갖고 일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올해 을사년이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갖고 그러니까 재물적인 그런 막대한 손실과 또 그 지위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으면서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것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기겠냐라고 왔지만 운이 안 좋잖아요. 대운도 안 좋고 그리고 세운도 안 좋아요. 지금 목화운으로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내년은 병원년이고 그 다음이 이제 정미년이 되면은 목화에 완전 죽어라 하는 운이거든요. 그러면 요럴 경우에는 이제 요때 일을 벌려갖고 그렇게 이제 곤란한 지경에 처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 내려놓고서 그 상대방한테 최대한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거나 내 것을 챙기려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비경겁재로 강한 자존심 세고 우직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그런 융통성을 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무신년쯤에는 이제 이 용신이 그래도 운이 안 좋은 중에 이제 이 세운에서 토금의 운이 들어오니까 요때 이제 자신을 낮추고 상당히 겸손한 자세로서 모든 것을 양보하는 마음으로 한다,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때 좀 살만할 거예요. 그렇지만 운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젊은 시절의 영화를 되찾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숨 좀 쉬고 좀 이제 괜찮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이 신묘대운은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이때만 잠깐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렇게 편고한 그러니까 오행을 고루 갖추고 있는 사주는 어떤 운이 와도 다 무난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 오행으로 와장창 편고한 이런 사주는 운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을 때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세상인 것처럼 잘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좋지만 또 안 좋을 때 요런 때는 그러니까 높이 이렇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하잖아요.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그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다. 추락을 해도 굉장히 많이 추락을 한다. 이게 표현이 좀 서투른데 제가 아직은. 그래서 이 신묘대운이 되면 겁재가 들어오고 또 정재가 들어오죠. 안 좋아요. 이제 그래도 이렇게 왕한데 겁재가 들어오면은 또 요럴 때는 또 안 좋거든요. 겁재운은.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정재가 들어오니까 요런 중에 그러니까 운이 안 좋아요. 요런 중에 만약에 이제 또 뭐 운에서 세운에서 대운이 신묘인데 세운에서 뭐 목화에 또 뭐 어떤 세운이 온다. 그러면 병인년이나 정묘년이나 이런 세운이 온다거나 아니면 또 갑인, 을묘 이런 세운이 오면 그때는 이 사람이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좀 특별하게 생긴 사주여서 제가 이제 소개를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본 건데요. 운의 영향을 하여튼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 사주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그냥 사주 원국만 중요하지 운은 뭐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주의 기운을 받고 살아가고 시간과 계절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운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는 그런 사주를 안 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움직임이 없다는